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최소화했습니다. 국민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감염 확산 지역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난문자 송출이 제한되면서 지자체의 공식 SNS가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 지자체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군 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에 대해 공직자의 불법 투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등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이동 동선 등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최근 발송 횟수가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7일 당진시가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라는 문자를 하루에 4차례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엔 집단 감염 발원지와 함께 확진자 9명이 나온 내용을 문자 한 통에 담아 보냈습니다. 문자 발송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피로 누적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수도권 주민에게만 해당한다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닷새 만에 운영 매뉴얼을 다시 내놨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을 하루에 한 번만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집단 감염과 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송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에 하면서도 외의적으로 6가지 정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행정안전부의 하는 의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불편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는 자주 올 때는 그 일일이 확인하려니까 좀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근데 한 번 정도 한두 번 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 번 와야 좋은 것도 없고.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발생 현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게 좋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뭘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더 불안하지요. 지자체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SNS 등을 참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좀 강합니다. 이게 시군에서 지침을 어겼을 때에는 권한을 뺏겠다라는 까지 심하게 강하게 표시를 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당진시 블로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재난문자가 정보 전달에 한계를 보일 경우 시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을 받아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긴급 재난문자. 일률적인 적용보다 지역과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발송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보신 긴급 재난문자 외에 주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 SNS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요. 네, 단순히 확진자 발생 사실만 SNS에 올리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정부 지침 준수하에 매일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선영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입니다. 매일 한 차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현황이 카드 뉴스 형태로 게시됩니다.
단순 숫자 집계에 그치지 않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진자 감염 경로와 접촉자 검사 현황을 비롯해 방역 수칙과 백신 접종 정보도 상세하게 알립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 브리핑 생중계 등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까지 공지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코로나19 현황 첫 화면에 재난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 문자 송출을 하루 한 차례로 제한하자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안내 문자를 희망자에 한해 신청받는 겁니다. 시민들은 궁금증을 해결해서 좋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시중에 많이 돌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안,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방역의 일환이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당진시 페이스북의 경우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단순 발생 건수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관련 게시물은 올해 5건뿐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별도 공지가 없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 유튜브엔 코로나 관련 브리핑 생중계 영상이 올해 6건 공개돼 있는데 조회수 500회 안팎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등의 영상을 공유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 단위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안군은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 소식은 일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만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매일 블로그에 현황을 올리지만 페이스북 게시는 비정기적입니다. 예산군은 페이스북에서만 매일 코로나 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면은 자꾸 정보를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되는 정보가 찾는 곳에 있으면은 참 소통이 잘 된다 생각하고 없으면은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이 지역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해서 SNS를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똑같은 정보더라도 여러 군데 매체를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 문자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SNS 등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코로나19 정보 제공과 소통 방식이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당진 5명, 천안 3명, 그리고 아산과 보령, 부여가 각 2명입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817명으로 늘었습니다. 12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21.8%, 2차 접종률은 0.6%를 기록 중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6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중 사망이 3건, 중증 이상 반응이 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의 경증 사례입니다. 당진시가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입소자와 관계자 900여 명과 어르신 2,100여 명으로 접종센터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됐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백신 접종 동의 여부 조사에서는 12,900여 명 가운데 89.4%가 동의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등 이동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충남에 마련됐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관련 조례가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인데요. 조례안에 따르면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하면 주민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야만 국가보상이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지만 실제 소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과 소음 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 피해 예방 사업도 시행되는데요. 또 조례안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 등 협력체계 구축이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 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김현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간호사 21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남 지역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8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 내 문화예술인 가운데 절반은 문화예술 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은 5,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0%만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48%는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예술 분야 미종사자도 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겸업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생계 유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 인권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고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남도 등 14개 시도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공공기관은 충남에 있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1곳입니다. 개정 혁신도시법에 따라 충남에서 학교를 나올 경우 충청권 공공기관 51곳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충남을 비롯해 충북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대 27%로 2,9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수석지구와 관련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동식 서산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조동식 서산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석지구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수년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2015년부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동시에 제일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서산 공영터미널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석지구에 대한 땅 투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평당 몇십만 원 하던 땅이 현재는 두세 배 정도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서산시에는 서산시 의회를 포함하여 1,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아주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석지구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샀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나 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소문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누명을 벗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혹여 수석지구에 땅 투기한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양심 선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서산시 행정을 펼쳐 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서산시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집행부에게 사실 확인을 부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변과 조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가 매도돼서는 안 되지만 소문과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좀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서산시 의원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 온정지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하는 지역 소외계층은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연일회 이상 활동한 충청권 자원봉사자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대전은 2017년 5만 1,310명에서 2018년 4만 6,282명, 2019년 4만 4,133명으로 3년 새 활동 자원봉사자가 7,217명 줄었습니다. 충남은 2017년 6만 6,482명에서 2019년 6만 1,212명으로 5,270명 감소, 충북은 2017년 2만 7,976명에서 2019년 2만 4,641명, 세종도 2017년 3,810명에서 2019년 3,498명으로 축소된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충청권 전역을 아울러 활동자원봉사자가 줄어드는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로 봉사에 활발히 참여하는 연령대인 10대에서 20대는 점점 감소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내 독거노인이 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곳곳에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자원봉사자의 감소세에 대한 지역 복지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조 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전국 시도지사 상설 공동 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양 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향후 수백 년 동안 방사능으로 인한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갯벌에서 새꼬막 양식이 추진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서해안에서도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서산 관월도와 당진 난지도에 전남산 새꼬막 중성폐를 양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새꼬막은 생산량의 90%가량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생활로 예술을 즐기거나 코로나 우울감을 치료하는 데에도 예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생계의 문제로 예술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예술이 더 가까워진 만큼 전업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